정리를 한번 해보면 농민기본법은 지금껏 있었던 이제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펼쳤던 농정을 대전환을 시켜야 한다라는 취지,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그 취지에서 이제 저희들이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농민기본법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을 하락하면은 뭘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공공농업, 즉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농업, 농촌, 농민이 처한 이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철진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내맡겨둔 농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으로 대전환, 대수술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농민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농민 기본소득을 이제 뭐 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농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지금 빚이 뭐 1인 가구, 1인 농가당 뭐 4, 5천에서 1억 정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때 빚을 내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그 생계비가 안 돼서 빚을 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빚더미에 쌓여 있는 우리 농민들의 현실인데요. 농민들이 농사 짓는 분들로서 대접을 받고 하는 것이 농민수당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농민수당의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은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가난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살기 힘들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 중에 하나가 깨끗한 환경, 대기질,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국가가 사실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익적 가치들을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창출한다는 것이죠. 한 20대까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농민들이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서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진보당에서는 농민수당을 월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기본법 속에 들어가는 농민의 권리에서 농산물 가격을 책정하는 그 권리를 농민에게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농민이 주체로서 개입을 해서 참여하고 해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식량 자체를 공공재로 보고 그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책의 하나로 그 기본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 같고 이 본질은 이제 그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농업 정책 내에서 그걸 포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번 기본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냥 농민들에게 돈을 힘드니까 돈 보태주는 그런 지원책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이 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식량 주권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바로 농민수당이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의 농정을 살펴봤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 의식이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농민들 공익적 가치라든가 식량 자급률이라든가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관심이 좀 덜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 의식 조사를 했는데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민들께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분이 67%예요. 그리고 식량 자급률 100%까지 올려야 된다 하는 게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의 문제가 정말 국민들한테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 이제 그래서 74.9%의 국민들께서 식량 안보는 지켜져야 된다는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저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원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아주 늦게 이제 출발을 하면서 월 5만 원의 농민 수당을 농가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 가면은 크다면 크지만 또 굉장히 작은 금액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농민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권리, 또 다른 권리로서 금액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가당 지급되는 것은 농민당으로 농사 짓는 개인에게 다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 기본법이 이제 국민청원으로 이제 국회에 보내졌는데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뭐 대선이니 뭐니 하면서 뭐 이렇게 시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얼마나 애를 졸이면서 청원에 임해주신 국민들, 농민들 입장을 생각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논의하고 결정하셔가지고 법 제정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민 그 청원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이분들이 휴대폰 걸고 받고 오는 거 받고 긁고 요 정도의 활용을 하시는데 SNS에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이제 청원운동이 이제 농민들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젊은 청들께서는 뭐 금방 하면 되는데 싶은 건데도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막 몇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과거에 한번 도메인 제도 입법 청원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10만 명을 모아야 되는데 정말 해도 안 됐어요. 8,000명 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거리에서 장터에서 농협 뭐 등등 정말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은 어디를 가서 전을 펴고 서명 청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도시의 젊은 분들이 보시면은 좀 웃을 수도 있는데 많이 힘들게 진행을 했고 성사를 시켜서 다행입니다. 예. 이번에 농민기본법이 반드시 좀 통과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우선 이제 농민기본법 중에 또 하나 지금 나온 외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농지의 공공성 강화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해방 이후에 농지 개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계속 시장 경제 중심의 농지 개혁 그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 기본법이 통과된다면은 농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한 70여 년 만에 농지 개혁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자의 유전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지고 경영할 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개정되는 내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끝으로 저 얘기 한번 해주시죠. 경북의 농정. 네. 우리가 이제 경북이니까 경북에 아까 뭐 그 농민수당 우리 5만 원 월 5만 원입니다. 뭐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비판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잖아요. 이제 도민들도 마찬가지의 좀 경향성이 좀 뚜렷한데 실질적으로 이 전국에 있는 광역의 도시들을 비교해 봤을 때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돈으로 계산을 했을 때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편중되게 한 정당을 지지하면서 받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도민들께서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에서 농업 부분 관련해서 농민 보조율이 최고 밑입니다. 가장 낮다. 예, 가장 낮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사는 이 경산시요. 이 경상북도 중에서도 최고 낮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위기다 하면서 FTA 대응한다 하면서 많은 지원들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농업에 대한 지원은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특히,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은 아니지만 이제 중요하게 농사 짓는 분들을 좀 찾아뵙고 말씀 들어보면은 이 농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 너무 속상하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농업을 지키고 농민들을 살리는 분들께서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농민, 농촌, 농업 기본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정혜 전 경산시 의원 만나서 농민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거기서 못다 정리된 얘기를 잠깐 정리 좀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농민 기본 소득에 대한 얘기가 농민 수당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 그 말씀. 아마 본질적으로 지금 농업의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측면에서 좀 출발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제 농민 기본법이 주된 의제였으니까 농민 수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농민에 대한 규정을 이 법에서는 다시 하고 그 농민을 이제 개개인 농으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남녀 지금은 이제 가구 농가 중심이라든가 이렇게 또 가구주 중심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폐지하고 농민 개개인의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농민 수당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제시한 게 아니라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제시한 거 이게 가장 큰 다른 수당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또 이제 일부 교수도 주장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것도 농민 기본소득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농촌에 살면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한 개 이제 군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본 소득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시범 실시하는데 정착이 될 수 있을까? 정착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살면 다 주니까 줘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죠. 농민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정책에 가치가 있다면 예산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뭐 정해져 있는 예산이지만 정책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의지의 문제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도시에 많은 인구들을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치가 있나를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이고 저는 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도 나름대로는 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전체적인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농민에 대한 규정부터 달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농업의 사실 농업의 큰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제한된 흐름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농업 정책 그리고 농촌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환돼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보다 더 깊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민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 경북의 언론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좀 암담하다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역 언론에서 뭐 이렇게 적어도 이제 일정 발행 부수가 있고 이렇게 공중파 이 정도를 검색해 봤는데 한 2군데 정도가 소개가 돼 있고 그 내용은 둘 다 농민 진보당에서 이렇게 처음에 청원운동, 청원운동 과정을 소개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입법 청원이 돼 있는 5만 명을 달성이 돼 있는 그 내용은 하나도 지금 소개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거론이 된다면 뉴스프레스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우리 경북이 생각보다는 농업 인구가 많은 거죠? 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를 5천 명으로 봤을 때 2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사실 5%가 안 되고요. 한 4.23%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농업 인구가. 근데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265만 명 중에 3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7%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약 3배 가까운 그런 농업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 방송은 이 농민기본법 국민청원 된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거고. 뉴스풀도 다루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경북도도 마찬가지로 농업정책이 부실한 건 마찬가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보장되는 사항들이 더 적고 그렇다는 걸 아까 박정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역에서 이제 소개되는 농업 관련 보도나 이런 것도 대부분 농업 경영체, 아까 경영체 등록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영체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그런 뭐랄까 전시성, 광고성 이런 기사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업 관련한 캐피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눈에 띄게 기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기본 우리 대구 경북의 방송 언론이 농민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가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 영유아 훈의 뉴스풀이 새해 첫 방송으로 농민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농촌이 살아야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지켜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식량 주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입법 청원이 통과됐는데요. 선거 때만 농민에게 관심 가지는 척 하지 말고 이번에 입법 청원된 이 사안을 꼭 법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은 노력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농민기본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농민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뉴스풀 독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농민기본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서 농민들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국가 책임 경영제로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농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